네,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지지자들이 200명 정도 어제 헌재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들은 말로는 뭐 200명을 2,000명, 2만 명, 이 정도 된다고 온라인에서 계속 막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응원봉단, 키세스단이 모이는 반면 저들은 인위적으로 심지어 막 돈까지 오가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이게 마치 자발적인 움직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는 점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돈이 오가고 인적 네트워크가 여기저기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아무튼 어제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아니나 다를까 어제에도 헌재에 나와서 빡빡 우겨댔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내란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상식적인 짓거리를 저지른 당신은 대통령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 따위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자체가 비상식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본인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어제 이 현장에서 홍장원 씨한테 제대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홍준표 같은 사람은 한밤에 해프닝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다 봤는데 설마 그렇게 내란을 저질렀겠냐, 그냥 야당 경고성이었다, 입법 폭주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이 이랬겠냐, 이게 저들이 실드치는 논리 아닙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민낯을 까발렸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도 직접 지시 받았다, 헌재에서도 당당하게 증언을 했고요. 이러니까 윤석열 측은 아니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 체포를 지시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누가 이거를 제대로 믿겠냐,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떠드는 뭐 그들은 진실 논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도 도저히 실드 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무튼 저들은 이제 뭐 경찰, 공수처, 검찰, 서부지법, 헌재, 심지어 이제 선관위까지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무슨 증거를 공개해도 야 이거는 잘못됐잖아, 오염됐잖아, 그러면서 선관위도 당당하면 전국민 앞에서 뭐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댓글들입니다. 하지만 마치 저게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자기들 딴에선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민주진영에 침투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탕치고 사기 저하를 부추기고 이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장원 전 1차장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죠. 홍장원한테 연락을 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첩사를 도와라, 아니 한마디로 그 간첩을 그 체포하라, 간첩을 그 잡으라고 지시를 한 거지, 무슨 지금 정치인 체포냐, 이런 식으로 계엄과 무관한 일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장원 씨의 기억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엄 당시에 윤석열과 2차례 전화를 했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인영한테 전화를 하니까 체포 명단을 불러주더라, 한마디로 방첩사에 연락을 했는데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그 체포 명단을 보니까 14명에서 16명이더라. 그게 다 이제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걸 기억하는 대로 적어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까지 상세하게 적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첩사가 이재명 대표님, 뭐 한동훈, 뭐 이들을 잡는다고 보고를 하고 검거 뒤에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라고 이해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홍장원 씨가 저렇게 초창기부터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지금 저들이 그럼 또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냐, 이걸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을 마주한 홍장원이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또 쌩 깠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고 구차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살 길만 찾는 윤석열, 뭐 마치 본인이 대단한 뭐 의리파인 것처럼, 막 용기 있는 쌍남자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겁니다. 아주 찌질하다는 말, 그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면전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국민들이 더 이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홍장원 씨가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는 척하고 지금 속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치 아닌 척 그렇게 사과를 했으면 또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서 마치 별일 없던 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장원 씨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무슨 영웅으로 만들고 차기 국정원장감이다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홍장원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김태효 씨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서 윤석열 사과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김태효한테 의견을 전했지만 김태효는 답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도 그 내용이 전해진 거고요. 실제로 12월 5일 그때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한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린다면서 텔레그램을 보냈던 내역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국민이 깜짝 놀랄 만큼 무릎을 꿇어야 된다. 국민을 이길 순 없다. 이렇게 홍장원이 김태효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지만 김태효는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들려왔던 소식이 뭡니까? 김태효는 읽었지만 이걸 씹고 내용을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 민정수석실에서 경로를 해가지고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윤석열을 존경한다 그러고 실제로 굉장히 깊숙하게 얽혀있던 그런 사람들조차 바로 자기의 그 구미에 안 맞으면 버리고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것들이 떠들어온 민주주의, 그것도 심지어 앞에 자유자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고 법치주의 타령을 하고 헌정질서 얘기를 하고 죄다 그냥 말로만 저렇게 떠들고 지들은 왕국을 꿈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씨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가냐? 윤석열은 인사쌩 까고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고 심지어 증인석에서 김계리라는 윤석열 측 대리인이 홍장원 씨한테 인신공격을 막 퍼붓는데요. 박선원 의원한테 약점이 잡혔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윤석열을 지금까지도 지지하는 내란 옹호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까? 바로 냅다 홍장원 씨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빙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에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홍장원 전 1차장은 그랬다면 나를 국정원에 2년 반이나 뒀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홍장원 씨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김태효 씨와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라든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에 홍장원 씨가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지금 다 까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차분히 지금 윤석열 측의 공격에 맞서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 일부만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측 대리인 김계리의 정체입니다. 김계리는 어떤 사람하고 얽혀있냐? 박선영 과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대변인으로 저렇게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 김계리와 박선영이 왜 관계가 중요하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정영식 재판관과 박선영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 바로 박선영 씨이기 때문이죠. 이 박선영 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막바지에 무리하게 진실화의 위원장으로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또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영식 씨도 홍장원 씨의 메모를 두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적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꼬치꼬치 말꼬리를 잡으면서 막 훈수 두고 혼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하다. 오히려 저런 식으로 박선원 의원한테 약점 잡혔냐 이따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의 관계야말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작년 말에
스카이데일리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홍장원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이다, 반대세의 비밀 2000, 그 이명박 국정원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여러 가지 공작, 거기에 중심에 있는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스카이데일리의 그 전문가 필진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님 비난하는 글들, 중국인 관련한 얘기들 막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세계관이 지금 저들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홍장원 전 1차장의 공작금을 운운했던 거, 여기 이 내용이 어제 헌재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홍장원 1차장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여기서 요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보수 유튜버들을 즐겨봤대요. 당연히 저들은 보수가 아니겠죠. 극우 유튜버들을 즐겨봤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 홍장원 본인을 공격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출처가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선 법적인 어떤 대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장원이라는 사람도 지금 막 영웅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띄워줄 필요가 없고, 다만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초창기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가까웠던 그 윤석열의 측근인 홍장원을 어떤 식으로 내치고 있는가, 이 과정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DC 국힘 비대위 갤러리 같은 데서는 홍장원 씨를 막 물고 뜯기 시작했는데요. 홍장원은 그동안 우파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다, 말하는 관상을 보고 막 하니까 전라도 토박이다, 위장 우파다, 또 이런 그 공식을, 거의 이 정도면 사이언스 아닙니까? 이런 공식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야, 참 진짜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거지만 저들은 진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홍장원 출생 경상남도 진해시입니다. 만약에 실제 출생이 전라도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본질인데, 만에 하나 설령 그렇게 그 전라도 출신인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면 바로 지금 이런 순간에 모든 내용들을 부정하면서 바로 전라도 얘기로 뒤덮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저들한테는 진실이고 논리고 합리고 이성이고 이게 안 먹힌다는 이유를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러니까 최혜병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도 바로 전라도다, 막 고향부터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박정원 대령도 경북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차마 그 공격으로 못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또 공격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여기서 본질은 저들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어떻게든 결과를 끼워 맞춰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 침을 뱉고 오염시키고 계속 여론전 심리전을 벌이는 게 저들이 오랫동안 저질러왔던 만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또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홍장원도 저런 식으로 벌이는 마당에 자기들과는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선 난도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승전 이재명 흔들기만 하는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은 더 이상 저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다음 변론은 2월 6일 내일이죠. 내일 그 변론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옥중 노트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말, 무슨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도 헛소리라는 걸 곽종근 씨가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그리고 시민 보호하란 말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바로 곽종근 씨도 좌파다, 간첩이다, 바로 그 똑같은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일 나오는 6차 변론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온라인상에서 저들이 또 어떤 식으로 공격을 이어갈지 벌써부터 예측이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